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낭만 의사 김승진 특별 초대석 한 달 만에 하니까 예, 이 프로 이름이 뭐였는가도 가물가물합니다. 예, 저도 좀 감이 새롭네요. 예. 저를 버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속이 편하십니까? 제가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몸도. 근데 뭔가 많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옛날로 마음은 재밌었고 굉장히 좋았죠. 항상 마칠 때 되면 아쉬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의 과정도 이제 월요일 날 하고, 매주 방송도 월요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이면 굉장히 타이트한, 뭐 낮에 또 수술을 매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제 최고의 과정도 끝나고, 방송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몸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미국은 나이로 제한하지 않잖아요. 정년이 없잖아요. 95세는 지하철 경비하시는 분이 은퇴한 다음 날 돌아가셨잖아요. 역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된다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말은 또 그리 하시면서 또 이 방송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겠다고. 조금만 더 이제 또 계속 또 수술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지금 이 나오시려고 대기하는 괜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에 나오셨다가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 중에 제가 쫓아낸 분은 한 분도 없고요. 그건 전부 다 자신의 의지로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데 가만 또 이 반성을 해보니까 오는 사람도 약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인줄 알았습니까? 뭐 저야 막 사는 사람이지만 원장님 같이 그래서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큰 병원을 하시는 분이 요즘 쫄병 의사까지 고용해서 수입이 이제는 한 3배쯤 늘지 않았습니까? 그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늘었죠. 근데 뭐 또 또 제 방송 보고 세무조사 나올까봐 또 조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어차피 저 수입은 다 노출되게 돼 있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또 뭐 고소득자 세금을 더 거두겠다 해서 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속하십니까? 제가 고소득자지요. 그 순수익이 1억 넘어가면 다 고소득자입니다. 앞으로 원장님한테는 출연료를 뭐 어차피 지금까지도 원장님 출연료는 떼먹었지만은 앞으로는 출연 이렇게 하시는 이런 어떤 요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톰 소야 또 보고 가야죠. 톰 소야. 그게 좀 너무 좀 심하고요. 낭만 의사가 아니라 거부 의사 김승진 이렇게. 저는 뭐 제 친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의사고요. 제 후배들이나 보면 뭐 큰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우리 뉴스 브리핑 보고 손님 좀 안 가셨습니까? 최근에 2분이 오셨죠. 2분. 겨우 2분. 뭐 그래도 아주 큰 영광이고요. 또 멀리 부산 쪽에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분께서 여성분이세요 혹시? 두 분 다 여성분이죠. 그러면 그렇지. 하지 정민주가 원래 또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트럼프의 거래 기술도 사서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책 같은 거를 참 추천을 좀 더더욱 신경 쓰려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좀 신경 쓰시고요. 지난번에 이퀄슨가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 저는 한 3번을 한 10분씩 보다가 30분 보고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여성 취향이죠. 첫 번째 오신 그 환자분은 이퀄슨을 재밌게 봤다더라고요. 재밌던 분가? 내가 마음이 사갔나? 좀 이렇게 서부국 좋아하잖아요. 좀 취향이 틀린 거죠. 그런가요? 제가 좀 약간 여성적 취향이. 제가 원래 영화를 한꺼번에 한 서너 개를 갖다가 동시에 한 10분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봤다 저 영화 봤다 이러는데 그때 가닥한가 하는 또 SF 영화를 보다가요. 에이단 호크가 노는 이 영화하고 가닥하고 스토리가 헷갈려서 지금 어느 게 가닥하고 어떤 게 이퀄슨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퀄슨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거 보면 깊이 보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도 나고요. 여하튼 우리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 제가 좀 그런 청개구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뭐 모범생으로 살아가지고 제주도에서 한번 피 보고 온 다음에는 제가 또 의외로 또 모범적인 것 같지요. 모범적이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또 대학교 다닐 때는 하도 막걸리를 많이 마셔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네요. 국민윤리 수업 듣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와가지고 저 그때 바바리 코트 입고 있었는데 그 바바리 코트에 막걸리 자국 그때 우리 대학교 때는 막걸리 마시는 게 하나의 문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좀 한심해 한다고나 할까 가슴 아파하던.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지만은 이렇게
직접 내가 찾아가서 강의실에 그 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성이 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수학여행 가서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고 예. 3학년 때는 공부하러 간다고 갔다가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가방이고 뭐고 남집에 다 던져놓고 다 잊어먹은 적도 있고 대학교 어떻게 갔습니까? 참 기적이네, 기적. 전두환의 덕분에 아, 그 덕분에. 서울대 정원도 늘리고 그게 다 나경원 씨하고 다 같은 조국 씨도 같은 학번인가요? 그래서 그때 예. 이제 저같이 허접한 사람들도 나경원이나 조국 같은 훌륭한 사람에 붙어서 예. 학교의 구석에다가 좀 넣어 들어갔죠. 예. 그것도 과도 뭐 좋은 데 나왔잖아요. 아이 뭐 그 농경대학교 좋은 과입니다. 그. 예. 아, 참 그게 참 그때 술 안 먹었으면 더 하버드 대학 갔을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 아니 술 안 먹었으면 예. 주먹 쓰고 다녔을 거예요. 술 먹는다고 주먹을 안 쓰는 바람에. 주먹 별로 작은데 저 주먹. 주먹 크기가 어디 작아합니까? 좀 싸움 좀 합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때려본 적 있나요? 때려본 적도 없어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싸웠는데요. 이제 팔이 별로 길지도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좀 저한테 못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먹을 들고 있는데 지가 와서 코를 탁 박는 거예요. 코 피 하나 가지고 싸움이 끝난 적이 있었죠. 우리 때는 피나면 끝나잖아요. 코 피나. 아, 저 한 번 맞아본 적이 있네. 예. 촬영 기자한테, 사진 기자한테. 왜 어떻게 맞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정부 부서에 있을 때 예. 이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예.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예. 그 통과시킨 고위직들이 다 통과시키고 예. 튀는데 예. 사진을 찍으려 해서 제가 그걸 막다가 예. 기자들이 그냥 삼각대로 예. 사진을 못 찍었다 저 때문에 해가지고 예. 그냥 때리고 발른데 기자들을 또 패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패고 공무원 증까지 훔쳐가고 안경도 박살나고 처음 한 번 맞은 게 기자한테 맞았습니다. 아, 진짜 기자로 이렇게.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해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 착실하게 살았네요. 고등학교 때 보통은 한두 번 싸움에 휘말리게 돼 있는데 그래도. 싸움은 했죠. 근데 예. 초반에 한 30초만 버티면 예.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도 예. 주변에서 와서 말리니까 30초 안에 좀 남보다 많이 때리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게 참 좋아요. 우리나라는 말리잖아요. 예. 구미계통은 절대 안 말립니다. 딱 자리에 딱 그 서클을 둘러갖고. 뺑 둘러가지고 막 그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말리고 이렇게 주먹만 들고 막 맞아볼래. 우리 저 원장님은 학교 다닐 때 뒤에서 별로 존재감 없이 이렇게 싹 호박씨나 좀 까고 다니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모범생 같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연애 편지도 열심히 쓰고 예. 고등학교 때 또 조용히 또 미팅하러 다니고 전혀 그렇지 그런 학생 않았어요. 아니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굉장히 독서와 합창을 열심히 했고요. 또 뭐 오페라 했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페라는 그때 뭐 클래식을 좋아했고 예, 클래식 좋아했죠. 그 추운 겨울에 베토벤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을 LP로 받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들으면은 그 느낌이 안 나요. 예. 그래서 너무 그걸 열심히 하다 성적이 뚝 떨어졌죠. 그래 이제 열등반에 넣어가지고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왜 예고를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면은 우수반에 넣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러브 스토리 혹시 영화 앞장면을 흉내낸 거 아닙니까? 그 영화의 예. 소설 예. 앞에 보면 뭐 에릭 시걸 소설에 예. 그 주인공이 혼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 중얼중얼 하잖아요. 예.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뭐 비틀스를 좋아하는 여자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러면서 예. 바하도 좋아해. 좀 봐도 있어. 그걸 봐라. 그거 흉내낸 거 아니? 흉내 뭐 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러브 스토리를 잘 몰랐고요. 영어로 뭐 러브 스토리가 하나만 봤다면서요. 영어로 된 거는. 나는 영문 소설은 예. 제일 짧은 게 뭐냐 보니까 러브 예. 스토리더라고. 예. 그래서 이거 한 것만 읽어보자 해서 딱 한 개 봤어요. 잘했습니다. 영어 소설 한 권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하나 베토벤, 모차르트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건 그 하늘이 우리한테 준 큰 선물입니다. 선물. 예, 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예. 이 바하 모차르트 이야기 하기 전에 예. 그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원장님도 이해 관계가 있는 나와바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박능후 예. 이름이 또 가운데 능자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분이 경기대학교 예. 뭐 복지 교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렇게 장관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다 누가 될 뭐 거라 했습니까? 김용익 교수께서 된다. 예, 그분 제가 옛날에 그 의보 통합한다고 예. 저하고는 뭐 한 몇 년간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죠. 의료보험 그렇죠. 통합에 같이 일도 했고 예. 그때가 90년대 그랬죠. 뭐 중후반이네요. 예. 그랬는데 그분이 다 될 거라 봤는데 다 그랬죠. 근데 이분하고 그 지금 박능우하고 김영웅 이건 분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김영웅 이건 서울대 예. 의대 예. 교수잖아요. 예. 의사잖아요. 의사입니다. 예. 그리고 박능우 씨는 이 유학 갔다 와가 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예. 연구원하고 그리고 또 연구실장하고 예. 그렇게 시작을 했더만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랬죠. 저도 보건사회연구원에 뭐 의보 국민연금 때문에 수탁에 갔는데 한두 번은 옛날에 만났던 사람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의료를 이렇게 택하지 않고 복지 쪽을 했는가? 그래서 복지 전문가가 의료를 잘 알겠는가? 예. 이런 어떤 비판도 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고 부국이죠. 그런데 이런 10대 부국에 들어가는 모든 OECD 국가들은 보건부와 복지부가 이렇게 대부분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분야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는 뭐 어찌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면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사협회하고 우리 단체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보건부하고 복지부를 분리해달라. 하다못해 이제 보건부 독립 차관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뭐 지금 문정부가 아무래도 복지에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힘이 실려가지고 아마 박능우 교수께서 된 것 같아서 우리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같은 이름 안에 있는데 틀린 게 많죠. 예.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해양하고 예. 수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만 같은 배지 예. 한쪽에는 이 해양, 즉 물류고 예. 또 관광이고 한쪽에는 이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또 옛날에 저 농림부에 좀 관여했는데 농림부도 보면 예. 농림부 됐다가 농림수산부 됐다가 예.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아마 농림축산부나 해양수산부도 아마 그 안에 전문가 단체들은 아마 분리를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전문가 단체로서 볼 때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런 걸 주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발탁이 되는데 이분은 사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장관 발표를 할 때 처음 알았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위장 전입한 게 몇 개 있는데 자기나 자기 부인이 네. 하나 위장 전입 사유가 묘하더만요. 이상희 씨라고 옛날에 과학기술부 장관인 분이 네. 부산에 선거에 출마했는데 예. 이분이 아주 존경하던 그 은사 같은 사람이라서 그 선거 때 도움이 되려고 부산으로 적을 올려옵니다. 서울에 사는데 실제로 가지는 않고 중등록만 옮겼는데 그것도 별명이 재밌어요. 그런데 이 일정한 한 달 전인가 선거 기간이 있는데 그 뒤에 옮겨서 투표는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장 전입의 정의가 실제로 살지 않는데 그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게 위장 전입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냥 뭐 위장 전입이나 이런 말을 아예 없애고 정녕 그 위장 전입이 큰 죄 같으면은 그걸 아예 수사를 하든지요. 요새 뭐 CCTV나 이런 게 얼마나 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TV에서 혼이 난 평론가가 둘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이 죄냐? 요즘 거의 처벌받는 사람도 없는 사문화됐다길래 제가 뭔 소리냐? 10년간에 5,000명 이상이 작년에도 한 200명 이상이 처벌을 받았다. 아,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거 벌금 맞죠? 아, 벌금 맞나요? 예. 왜냐하면 위장 전입이 만약에 없애버리면요. 전국이 하나의 학군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사는 국민들이 다 강남 8학군으로 적을 올려놓고 자기는 전국에 살면서 자기 애들은 전부 8학군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장 전입을 적발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교육청이 제일 많이 적발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 벌금이 있는 그 완전히 실정법 위반이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보면 소득세나 이런 지방세나 이런 부분도 주소지에 따라서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아, 집안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 세율이 틀리나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소득세 10%. 아니 그러니까 예. 이 주소지가 있는 데서 세금을 그렇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위장 전입이 허용된다면 전부 강남에서 아, 강남구청만 돈을 다 벌 거 아닙니까? 그런 또 큰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럼 뭐 그런데도 위장 전입이 저 청문회 할 때 위장 전입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저기 또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해서도 위장 전입이 매우 중요하죠.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강남에 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방으로 위장 전입해놓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이런 데는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나 이 학교하고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그게 없앤다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인이 예. 실제 집은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갖다가 마치 지금도 농지를 사는 사람은 이 지목이 농지로 된 걸 사는 사람은 1년에 80일인가 이상 경자유전이라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서도 떼야 돼. 예. 그런데 전부 지방으로 옮겨가지고 농지를 마음대로 사가지고 나중에 세월 좀 지나면 형질 변경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투기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니까 사람은 자기 사는 주소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걸 속였을 때는 한마디로 위장 전입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정정을 하죠. 그럼 위장 전입을 해서 실질적인 거기에 따른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처벌하자. 이것도 안 되겠습니까? 이득을 얻은 경우에요? 예.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가 막 법이 너무 촘촘해가지고 전과자가 너무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문회 볼 때 거의 100% 위장 전입 다 하더라고요. 자식 교육 애들 때문에. 다 키워서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할 일은 없을 거고 부동산 투기할 일이 계시나? 없어요. 근데 왜 위장 전입에 그렇게 옹호를 합니까? 사는데 위장 전입을 안 해서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도 저는 위장 전입을 한 일이 없는데 위장 전입을 하도 많이 하니까. 잘 나간 사람은 다 위장 전입이 몇 건씩 있으니까 예. 나는 위장 전입이 없어서 위장 전입을 한번 해야 잘 나간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뭐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뭐 전부 다 잘 나가는 사람 위장 전입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위장 전입에 따른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자. 이건 어때요? 아까 말한 뭐.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법이 지킬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 되는 거고, 정말 그 말이에요. 지킬 필요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예.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 예.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때리니까 작으니까 더 큰 이득이 그럼 있습니다. 뭐 벌금을 갖다가 한 1억씩 때리면 예. 위장 전입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하면 예. 위장 전입한 사람들이 장관이 되어서 예.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가 알려졌을 때는 예.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이에요. 다. 그래서 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장관들 중에 위장 전입이 드러나갖고 장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장관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하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이나 그만둔 사람 중에 장관 되면서 위장 전입이 드러나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대요. 네. 그 원래 그게 난 그래서 저는 그게 처벌 안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군요. 공소시효가 지나. 그게 분명히 벌금. 위장 전입을 그렇게 하고 싶어서 로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위장 전입에 왜 처벌을 안 받았는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위장 전입 로망은 없었고요. 그냥 오늘 보니까 무슨 위장 전입 뭐 매니아네. 아니 위장 전입이 그렇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큰 죄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 말은 저는 뭐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주소를 옮겨가지고 뭐 농지를 변경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굳이 무슨 저기 예. 강남 역삼동에 예. 그 저기 빌딩을 갖고 계신 분이 어디로 위장 전입을 하고 강원도로 위장 전입을 하려니까 뭐 제주도로.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게 그 다다익선이란 말을 청담동으로 위장 전입을 하고 싶으세요? 역삼동에서? 저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 돈이 좀 상당히 많은데도 이게 자꾸만 욕심내는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자꾸 이렇게 돈이 충분히 있는데 욕심내냐 물어보니까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본인 이야기 아니고. 본인 이야기 아니에요. 예. 제가 뭐 별로 돈에 욕심내는 것 같습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돈에 욕심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돈을 이제 벌기는 벌어야죠. 제가 꿈도 있잖아요. 500인승 비행기도 사야 되고. 또 남돈 뜯어가 한다면서 삼성이 이번에 이재용 회장 부회장 뜯는 게 아니라 기부를 8월 말에 예. 석방된다 이야기가 바다해요. 아 좋은 이야기네요. 석방되면 저기 안양의 모처에 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예. 이런 게 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참 고생하셨는데 지금 저기 구치소에 있을 때 예. 편지를 보내야 돼. 아 가장 이게 선행을 해야 될 예. 예? 그런 아 입장이에요. 이걸 녹화해가 보냅시다 그러면. 예? 녹화해가지고. 녹화해가요? 예. 테이프 보냈어요 그럼. 하나 드릴게요. 예. 어떤 그 편지를 외로울 때니까 좋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피스코 평화봉사단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세계 만방에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500연승 비행기하고 10만 톤 배 얼마나 좋습니까? 오인스 뭐 에어 300인가 그 A300 그거 해야 되겠네. 그쯤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 하나 저기 지금 영상 편지로 예. 삼성에 지금 예. 서울 구치소에 계신 예. 이재용 부회장께 우리 예. 김성진 원장이 영상 편지를 보냅니다. 예. 하십시오. 이재용 부회장님, 제가 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전화를 한번 삼성전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별로 호응은 없었지만은 제 아이디어가 참신하지 않습니까? 500인승 비행기와 10만 톤 배 해가지고 우리 의사들은 충분히 그 인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 정도 비용이면은 세계 삼성전자의 위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꼭 그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간절한 제 꿈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그걸 하라니까 또 진짜 하네. 예, 나 저 꿈이 있잖아요. 꿈이 A300 비행기를 예, 이렇게 이 기부해 달라 아닌가.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A300이면 가격이 예. 몇 천억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한 2천억인가 3천억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배도 한 3천억이면 하더라고요. 10만 톤 배. 예. 의사를 안 하시고 예. 비즈니스를 했으면 거의 봉이 김선달의 버금가는 사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옛날에 2002년도에 그런 말 들었어요. 예. 그 말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부끄럽고 좀 남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질 것 같은데 예. 얼굴도 하나 붉히지 않고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한 2천억 주시오. 요즘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뭐 제가 제 개인이 달라는 게 아니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봉사자는 거니까요. 예. 저도 이건희 회장님이 이 예. 우리 김성진 원장의 예. 이 뭡니까 글로벌 예. 한마디로 이 기부에 예. 동참을 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최고의 과정에서 우리 회식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회장님한테. 그러니까 혼자 듣기엔 아까운 소리다라면서 이 수명 앞에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원우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모 그룹 홍보 커뮤니케이션 상무부께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전략회의에서 이야기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하다가 또 비행기로 갔네. 예. 근데 예. 이분 저기 복지부 장관 발표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라도 알았어요? 뭐 저는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 원장님하고 제가 몰랐다 하면 간첩이기가 쉽죠. 저는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우리 한 소장님 모를 정도면 좀 그러네요. 예. 예. 저는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요 예. 신천회라고 예. 하는 조직에 예. 7인 멤버 안에 들어 있었다. 지금 그 중에서 지금 3명이 뵀을 자리에 나왔었어요. 누구입니까? 한 명은 김기정 씨라고 연대 교수인데 문정인 특보의 한마디로 오른팔 기인 인물인데 문득본 내가 예, 청와대 그 문특보도 연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 이실장으로 내정이 되어가 발표가 되었다가 모 여성 단체에서 학교에서 제자와 관련된 예. 그분이군요. 예. 제자는 여성 제자입니다. 예. 뭐 그냥 그만둔 사람. 그것도 뭐 책에도 뭐 이상의 여성 비하 쓴 그분. 예, 그래서 예, 어떤 여성 단체가 예. 문재인 정권이 예. 박근혜 정부의 초창기에 있었던 어떤 스캔들 비슷한 그런 일을 따라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부분이 나와서 본인이 임명이 됐다가 예. 철회가 됐고, 예, 그건 내가 들었습니다. 예, 예. 다른 한 사람은 그 서훈 국정원장이 또
거기 출신이고, 네 사람이네. 예, 그러네. 또 한 사람은 조대엽.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엄주의 포근의 또 임금체불의 그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 심천의 멤버래요. 심천이가 무슨 뭐 모임의 이름입니까? 그 옛날에 무슨 뭐 이시조선 초기에 예, 신문청답이라고 예. 뭡니까? 이 깊은 마음속에 마음이 마음 묻고 하늘이 답한다. 좋네요. 네, 심천. 거기에서 예, 줄여가지고 심천해라 심천에. 했는데 문재인 아마 이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떨어지고 예, 박근혜 인수위 때 우리는 5년 뒤를 보자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교수가 이제 수백 명으로 늘어나서 이제 정책 공간인가 하는 대로 다 옮겼는데 그 핵심 멤버는 이 심천회에서 나왔다. 하나의 친목계 비슷한 거군요. 예, 그 몇 명 안 되는 데서 4명이 지금 벌써 그렇군요. 들어왔어요. 하나의 비슷한 거. 예, 그런데 박능우 이 지금 내정자는 문 대통령하고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부친이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은사였답니다. 깊은 옛날에 예. 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노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은사의 아들을 청와대에 불러서 음. 밥을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예. 현 대통령이 알게 되어서 그래서 2012년 대선에도 캠프에 참가했고 그랬군요. 그 뒤에도 쭉 이렇게 와서 했다. 예. 그래서 저는 김용희 교수가 좀 잘 아니까 예.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득볼 일은 없지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뭐 했는데 우리 어려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근데 예. 박능으로 이제 발표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 근데 내적으로는 그런 깊은 또 연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파도 끈을 제대로 잡아야 돼. 그죠? 뭐 끈이 중요합니까? 뭐저 우리는 그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훌륭한 철학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래도 가끔씩 보면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던데 지난번에 대선 경선도 저하고 하려고 했고 제가 그때 탄핵 때문에 벼락을 맞았지만 제가 대선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아까 말한 그 500원씩 비행기하고 그 배 그거죠 뭐. 그리고 또 그 출산 문제 세 번째 생물학적 얘기부터는 1억씩 주자. 이게 이제 그런 후보 이상한 후보 취소 그 뭐 좀 그런 후보 하나 있었잖아요. 뭐 결혼하면 1억 준다는 거. 예, 저는 허모 후보 저는 그 후보 요번에 못 나왔죠. 아니 그분이 그또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 못 나온 출마 거죠. 자격이 상실되어서 네. 못 나왔지 돈이 없어서 못 나오거나 능력이 안 돼서 못 나올 분은 아니죠. 저도 아니죠. 그분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압니까? 아니 그분 또 어떻게 잘 알까? 예. 옛날에 예. 그분이 이제 이 뭐 박 대통령하고 뭐 관계된 이야기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구치소에 가 있을 때 예.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예. 갔다. 그랬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게 이제 뻥이다라고 그랬죠. 검찰이거나 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취임식에 예. 갔다 온 분 중에 예. 한 분이 예. 거기서 그 사람을 봤다. 진짜 갔네요. 초청을 받고. 그 돈 주면 다 갑니다. 아. 기부금만 좀 내고 끝만 있어가 미국 공화당의 부시 조지 W 부시 두 번째 취임식에 예. 그래서 이 그 허경영 씨의 그 이 오른팔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허경영 씨를 봤다는 그 기업인을 설득을 해서 그래도 이 사실이면 사실관계로 그렇죠. 확인을 좀 해주라. 예. 그래서 그분이 귀찮은 일에 안 말릴란다. 자기도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아니 그건 아니다. 사람이 진실은 진실대로 규명을 해줘야 된다.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언론 인터뷰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줬고 월간지에 또 더 나아가서 확인서도 써가지고 이렇게 검찰에 제출해줬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얘 이제 감사하다라는 뜻을 저한테 표시를 해왔어요. 직접적으로. 예. 그때 또 정치를 같이 하자 해서 예. 제가 아주 정중하게 예. 이렇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전혀 혼사 말하려고
결국 결혼도 안 했지만.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참말과 거짓이 섞여 있는 사람. 저는 그분이 한 말 중에 명언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국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건 명언이네요. 그죠? 예, 그건 명언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 허 전 후보하고는 틀린 게 생물학적 얘기부터 이제 1억을 준다는 게 내가 요번에 세미나 가서 그걸 하나의 그 실적을 발견하게 됐어요. 담배를 끊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행동경제학이라고 아시죠? 예, 알죠. 예, 행동경제학의 이제 원리인데 너너지라고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책에 보면 행동경제학이 설명이 다 예, 돼 예. 있습니다. 병원에서 금연을 시키는데 보통 한 100만 원 들거든요. 예. 근데 금연할 때면 20만 원 주면은 그 20만 원을 직접 받는 사람이 금연할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100조 이상을 썼거든요. 예. 근데 1억씩 줘도 10조만 해결돼요. 예. 예. 근데 이 행동 경제학을 우리가 너무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 예. 미국에 보면 그 운전 면허증 뒤에 예. 내가 만약에 혼수 상태에 빠지면 교통사고나 나서 예. 그러면 신장이나 뭐 콩팥 이런 걸 기부하겠다. 예. 그렇게 쓴 사람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죽기 전에 예. 이 내사 상태에 빠졌을 때 하게 돼 있는데 예.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해버리고. 아예 반대로 예. 표시 안 하는 사람은 다 하고 나는 기부 그렇죠. 안 하겠다라는 사람만 하자. 예. 그거 하고 요즘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는 실제 그걸 택했더만은 기부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맞아. 창피하니까. 또 우리가 요즘 화장실에 가면 대부분 파리가 있잖아요. 예. 예? 예. 파리가 변기에 남자 그 소변기에. 그렇지.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옛날에는 그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뭐 눈물만이 아니다. 뭐 그랬죠. 예, 당신이 뭐 좀 짧으냐. 예. 뭐 이런 글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 진짜 다 있어요. 그렇죠. 제가 또 성적인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어 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예. 근데 거기에 파리를 딱 한 마디를 그려놨어요. 변기 밑에. 여성들은 다른 남성들이 없을 때 가서 한번 소변기에 확인을 해보시면 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파리를 조준을 하면 예. 그렇죠. 다 넣었죠. 행동. 그 옛날에 보면 앞으로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이러거나 뭐 절대 안 갑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일부러 뒤로 저는 항상 반대로 하기 때문에 파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 파리 맞춰보려고. 그래서 그게 행동 경제학의 예. 이 대표적인 이 모델이죠. 그래서 약간을 이렇게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이 아웃부터 이 효과를 굉장히 늘려간다. 이 행동 경제학의 원래 이론이 행동주의거든요. 근데 이 행동주의가 사실은 이 과학계에서 상당히 좀 배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스키너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이제 개발했는데 일종의 이제 개 훈련 비슷한 거죠. 개를 이제 잘하면 칭찬하고 과자 주면은 그 행동을 점점 발전시킬 수 있는 돌고래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걸 사람 교육에 특히나 이제 장애인들한테 활용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걸 굉장히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행동주의나 행동경제학이 적절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존 그 교육자들이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대선에 한번 나가려고 그랬죠. 다른 정치적 야욕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일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됐습니까? 일부의 주제가 뭐 박능우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라는 것인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뭐 행동 경제학인지 예. 원장님이 요즘 병원에 수입이 늘어서 저기 뉴스 브리핑에 예? 한 번밖에 안 온다고 튕기는 뭐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수입이 늘면 뭐합니까? 또 세금으로 또 뭐 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 편지. 네, 그걸로 하죠. 이재용 부회장님 비행기 좀 경비행기 하나 사주십시오. 경비행기는 의미가 없어요. 경비행기는 저도 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500인승 비행기. 알겠습니다. 그 파일럿까지 다 포함시켜요. 가진 사람이 더 짠다는데.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뭐 저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 이제 본인이 뭐 또 가졌다고 또 겸손해. 그 괜히 또 겸손했고.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사까지 고용해서 수입이 이제는 한 3배쯤 늘지 않았습니까? 그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늘었죠. 뭐. 근데 뭐 또 세금 또 제 방송 보고 세무조사 나올까봐 또 조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또 어차피 저 수입은 다 노출되게 돼 있고요. 근데
오늘 또 저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또 뭐 고소득자 세금을 더 거두겠다 해서 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속하십니까? 제가 고소득자지요. 아. 예. 그 순수익이 1억 넘어가면 다 고소득자입니다. 앞으로 원장님한테는 출연료를 뭐 어차피 지금까지도 원장님 출연료는 떼먹었지만은 예. 앞으로는 출연 이렇게 하시는 이런 어떤 요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톰 소야 그저 또 보고 가야죠. 톰 소야. 이게 좀 너무 좀 심하고요. 낭만 의사가 아니라 예. 거부 의사 김승진 저는 이렇게 뭐 제 친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의사고요. 제 후배들이나 보면 뭐 큰 병원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우리 뉴스 브리핑 보고 손님 좀 안 가셨습니까? 예, 최근에 2분이 오셨죠. 2분. 겨우 2분. 뭐 그래도 아주 큰 영광이고요. 또 멀리 저 부산 쪽에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네.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분께서는 여성분이세요 혹시? 예, 두 분 다 여성분이죠. 그러면 그렇지. 하지 정민주가 원래 또 여성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트럼프의 거래 기술로 사서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책 같은 거를 참 추천을 좀 더더욱 신경 쓰려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좀 신경 쓰시고요. 지난번에 이퀄슨가 얼마나 재미가 없던지 저는 한 3번을 한 10분씩 보다가 30분 보고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그 여성 취향이죠. 첫 번째 오신 그 환자분은 이퀄스를 재밌게 봤다더라고요. 재밌었던가? 예. 내가 마음이 사갔나? 좀 이렇게 서부고 좋아하잖아요. 좀 취향이 틀린 거죠. 그런가요? 예, 제가 좀 약간 여성적 취향이 있죠. 제가 원래 영화를 한꺼번에 예. 한 서너 개를 갖다가 동시에 한 10분씩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봤다 저 영화 봤다 이러는데 예. 그때 가다칸가 하는 또 SF 영화를 보다가요. 예. 에이단 호크가 노는 예. 이 영화하고 가닥하고 스토리가 헷갈려서 지금도 지금 어느 게 가닥하고 어떤 게 이퀄슨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퀄스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거 보면 깊이 보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느낌도 나고요. 여하튼 우리는 그 로미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의사 김승진 특별 초대석 한 달 만에 하니까 이 프로 이름이 뭐였는가도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좀 감이 새롭네요. 저를 버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니까 속이 편하십니까? 제가 되게 편할 줄 알았어요, 몸도. 근데 뭔가 많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옛날로 마음은 재밌었고 굉장히 좋았죠. 항상 마취 때문에 아쉬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의 과정도 이제 목요일 날 하고 매주 방송도 월요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이면 굉장히 타이트한 뭐 낮에 또 수술 매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제 최고의 과정도 끝나고 방송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몸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미국은 나이로 제한하지 않잖아요. 정년이 없잖아요. 95세난 지하철 경비하시는 분이 은퇴한 다음 날 돌아가셨잖아요. 역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된다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 말은 또 그리 하시면서 또 이 방송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겠다고. 조금만 더 이제 또 계속 또 수술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좀 지금 이 나오시려고 대기하는 괜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에 나오셨다가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 중에 제가 쫓아낸 분은 한 분도 없고요. 그건 전부 다 자신의 의지로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데 가만 또 이 반성을 해보니까 오는 사람도 약간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사람을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줄 알았습니까? 저야 막 사는 사람이지만 원장님 같이 그래서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큰 병원을 하시는 분이 요즘 쫄병을 이 중요한 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그 통과시킨 고위직들이 다 통과시키고 튀는데 사진을 찍으려 해서 제가 그걸 막다가 기자들이 그냥 삼각대로 사진을 못 찍었다 저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때리고 바른데 기자들도 패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고 공무원 증까지 훔쳐가고
안경도 박살나고 처음 한 번 맞은 게 기자한테 맞았습니다. 아 진짜 기자로 이렇게.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해요. 아무튼 고등학교 때 착실하게 살았네요. 고등학교 때 보통은 한두 번 싸움에 휘말리게 돼 있는데 그래도. 싸움은 했죠. 근데 초반에 한 30초만 버티면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와서 말리니까 30초 안에 좀 남보다 많이 때리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게 참 좋아요. 우리나라는 말리잖아요. 구미계통은 절대 안 말립니다. 딱 자리 딱 그 서클을 뺑 둘러가지고 막 그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말리고 이렇게 주먹만 들고 막 맞아볼래. 우리 저 원장님은 학교 다닐 때 뒤에서 별로 존재감 없이 이렇게 호박씨나 좀 까고 다니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모범생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연애 편지도 열심히 쓰고 고등학교 때 또 조용히 또 미팅하러 다니고 전혀 그렇지 그런 않았어요. 학생 아니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굉장히 독서와 합창을 열심히 했고요. 또 뭐 오페라 했다 소리 나온 거 아닙니까? 오페라는 그때 클래식을 좋아했고. 클래식 좋아했죠. 그 추운 겨울에 베토벤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을 LP로 받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들으면은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그걸 열심히 하다 성적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열등반에 넣어가지고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왜 예고를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면은 우수반에 넣고 그때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러브 스토리 혹시 영화 앞장면을 흉내낸 거 아닙니까? 그 영화의 소설 앞에 보면 뭐 에릭 시걸 소설에 그 주인공이 혼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 중얼중얼 하잖아요. 모차르트와 베토벤과 뭐 비틀스를 좋아하는 여자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러면서. 바하도 좋아해. 좀 봐도 있어. 그걸 봐라. 그 흉내낸 거 아니? 흉내 뭐 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러브 스토리를 잘 몰랐고요. 영어로 뭐 러브 스토리가 하나만 봤다면서요. 영어로 된 거는. 나는 영문 소설은 제일 짧은 게 뭐냐 보니까 러브 스토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 것만 읽어보자 해서 딱 한 개 봤어요. 잘했습니다. 영어 소설 한 권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바하나 베토벤, 모차르트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건 그 하늘이 우리한테 준 큰 선물입니다. 선물. 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이 바하, 모차르트 이야기 하기 전에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 좀 합시다. 원장님도 이해 관계가 있는 나와바리 아닙니까? 그렇죠. 박능후 이름이 또 가운데 능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이 경기대학교 뭐 복지 교수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렇게 장관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죠. 다 누가 될 거랬습니까? 김영익 교수께서 된다. 그분 제가 옛날에 그 의보 통합한다고 저하고는 뭐 한 몇 년간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죠. 의료보험 통합에 같이 일도 했고 그때가 90년대. 그렇죠. 뭐 중후반이네요. 그랬는데 그분이 다 될 거라 봤는데. 다 그랬죠. 근데 이분하고 지금 박능우하고 김영웅 이건 분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김영웅 이건 서울대 의대 교수잖아요. 의사잖아요. 의사입니다. 그리고 박능우 씨는 이 유학 갔다 와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하고 그리고 또 연구실장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더만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수가 됐더라고요. 그랬죠. 저도 보건사회연구원에 뭐 의보 국민연금 때문에 수탁에 갔는데 한두 번은 옛날에 만났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왜 의료를 이렇게 택하지 않고 복지 쪽을 했는가? 그래서 복지 전문가가 의료를 잘 알겠는가? 이런 어떤 비판도 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고 부국이죠. 그런데 이런 10대 부국에 들어가는 모든 OECD 국가들은 보건부와 복지부가 이렇게 대부분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분야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는 어찌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줄리엣 효과 하지 말하면 더 하는 거. 제가 좀 그런 청개구리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뭐 모범생으로 살아가지고 제주도에서 한번 피 보고 온 다음에는 제가 또 의외로 또 모범적인 것 같지요. 모범적이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또 대학교 다닐 때는 하도 막걸리를 많이 마셔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네요. 국민윤리 수업 듣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와가지고 저 그때 바바리 코트 입고 있었는데 그 바바리 코트에 막걸리 자국 그때 우리 대학교 때는 막걸리 마시는 게 하나의 문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좀 한심해 한다고나 할까 가슴 아파하던.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지만은 이렇게
직접 내가 찾아가서 강의실에 그 아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성이 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 수학여행 가서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적도 있고 예. 3학년 때는 공부하러 간다고 갔다가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가방이고 뭐고 남집에 다 던져놓고 다 잊어먹은 적도 있고 대학교 어떻게 갔습니까? 참 기적이네, 기적. 전두환의 덕분에 아, 그 덕분에. 서울대 정원도 늘리고 그게 다 나경원 씨하고 다 같은 조국 씨도 같은 학번인가요? 그래서 그때 예. 이제 저같이 허접한 사람들도 나경원이나 조국 같은 훌륭한 사람에 붙어서 예. 학교의 구석에다가 좀 넣어 들어갔죠. 예. 그도 과도 뭐 좋은 데 나왔잖아요. 아이 뭐 그 농경대학교 좋은 과입니다, 그럼. 예. 아, 참 그게 참 그때 술 안 먹었으면 더 하버드 대학 갔을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 아니 술 안 먹었으면 예. 주먹 쓰고 다녔을 거예요. 술 먹는다고 주먹을 안 쓰는 바람에. 주먹 별로 작은데 저 주먹. 주먹 크기가 어디 작업합니까? 좀 싸움 좀 합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어요. 때려본 적 있나요? 때려본 적도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싸웠는데요. 이제 좀 팔이 별로 길지도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좀 저한테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먹을 들었는데 지가 와서 코를 탁 박는 거예요. 그래서 코 피 나가지고 싸움이 끝난 적이 있었죠. 우리 때는 피나면 끝나잖아요. 코 피나. 아, 저 한 번 맞아본 적 있네. 예. 촬영 기자한테, 사진 기자한테. 왜 어떻게 맞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정부 부서에 있을